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실패 끝나고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실패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이 뜻이?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그랬죠.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시장이 자원을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되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계속 이제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체로. 이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형평성을 해칠 수가 있고요.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효율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높인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어떤 산술적인 균형이 아닙니다. 이걸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더 강조됩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더 강조됩니다. 이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얼마나 이거를 더 많이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보수적 진보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유를 더 존중하고 자기 의사에 따른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은 이쪽을 더 존중하는 쪽이고요. 이건 시장 경제를 더 확실하게 믿는 쪽이고요. 그러지 않고 시장 경제가 모순이 많다,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쪽에서는 이걸 조금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경제도 성장시키겠다, 그리고 국민 복지도 저거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러면서 복지는 크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한다고요. 정치인들이 이게 경제학자들이요. 경제학자일 때는 이거를 얘기해요, 제대로. 근데 정치인이 되는 순간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표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저 거짓말을 잘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현혹되게 하는 거죠. 잘 못 알아차리게. 그래서 말장난하는 말장난. 이 말장난하는 게 다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이죠. 근데 걔네들은 말장난으로 피해 나가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이 돈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안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발전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을 했을 때,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좋은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열매로 남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좋은 방법을 고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이 자본주의가 또 앞서 나가고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죠. 해봤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느 정도의 뭔가는 줍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뭔가를 기여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걔네들은 훈장 주는 거예요, 훈장. 그러니까 왜 북한 그 영화 보면은, 북한 영화가 아니라 그 영상 보면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달고 있죠, 이게.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 훈장들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훈장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훈장 자리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좋게 하는 거죠.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좀 더 강조하는 편인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적절한 균형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저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
뜻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그 원인들을 알아야 돼요. 원인들.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이렇게 시험에 자주 등장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는 외부 효과고요. 공은 공공재고요. 불은 불완전 시장이고요. 비는 비대칭 정보예요. 그래서 줄여서 외공불비 이렇게. 이거는 비대칭 정보 또는 정보의 비대칭 또는 불완전 정보 이렇게도 합니다. 불완전 정보.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가지 원인들이 있으면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 소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으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현상인데, 이러면은 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러면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더라. 이러면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더라.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못하더라.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자원을 시장이든 뭐 아니든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까 밀가루를 말씀드렸죠. 밀가루 말씀드렸잖아요. 이 밀가루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딱 알맞게 이쪽에 원하는 만큼 생산되게끔 하고요. 밀가루가 사라졌을 때, 밀가루가 다 없어졌을 때 이쪽에는 딱 이만큼만 생산되도록 해서 남고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딱 써야 그게 뭐예요? 효율적으로 쓴 거라고요. 예를 들어 잔치집에서 국수와 전을 부쳐요. 국수도 만들고 전을 부쳐요. 자, 근데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 근데 전 찾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국수는 남아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자원을 가지고 생산한 상품의 양으로 판단합니다. 그 상품이 모자라게 된 것도 비효율이고요. 상품이 남아도는 것도 비효율이에요. 이 자원이 쓸데없이 이쪽으로 많이 간 거고요. 자원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원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 있어요. 그 옆에 4차선 국도가 뻥뻥 뚫려 있어요. 무슨 투자라 그래요? 과잉 투자라 그러죠. 쓸데없이 돈 낭비한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 왜 하느냐고.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이제 뒤늦게서 하는데 진작에 했어야지. 경부고속도로 저기 양재 구간 거기는 늘 정체, 상습 정체. 진작에 더 넓혔어야 했는데 이제 막 조금 넓히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예요? 돈이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자원 비효율이죠.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과소 생산도 비효율이고요. 과다 생산도 비효율입니다. 또는 과대 생산, 과잉 생산.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시장에 적절한 양보다 상품이 더 많이 생산되거나 더 적게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더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 되거나 또는 그만 생산돼야 되는데
더 많이 생산되거나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자원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생산돼서 비효율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적게 생산돼서 비효율이에요. 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외부 효과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자, 이 외부 효과는 내부 외부 할 때 그 외부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시장 외부란 뜻이에요. 시장 외부. 그럼 시장 내부는 누가 등장해요? 시장 내부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해서 거래를 합니다. 시장 외부에서는 거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칩니다.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은 시장 내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이익을 줄 때는 대가를 받을 것이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 효과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자, 정예 외부, 부예 외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예 외부는 이렇게 이제 부예 외부는 마이너스 이런 측면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너무 필이 꽂히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정예 외부는 상대방한테 어떤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줘요. 의도하지 않는데 편익을 줍니다. 근데 그 대가를 받지를 못해요. 자, 대표적인 게 양봉업자인데요. 이 양봉업자가 산에 벌통을 갖다 놓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죠. 자신을 위해서 벌통을 갖다 놓는데 그 이웃에 있는 과수원의 자연수정이 도움이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연수정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혜택을 받았다고 그 양봉업자한테 가서 대가를 지불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다면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저기 과수원이 있는 게 보여요. 저쪽으로 가도 꽃은 있고요. 지천으로 널린 게 꽃이에요. 봄에. 이쪽으로 갖다 놔도 되고 저쪽으로 갖다 놔도 돼요.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기왕이면은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은 저 사람을 좀 도와라도 주잖아요. 근데 대가를 지불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보세요, 노동력. 이 사람의 노동력은 이쪽으로 갖다 놓든 저쪽으로 갖다 놓든 똑같은 노동력을 사용하죠. 근데 한 번이라도 저쪽에 갖다 놓는 순간 자신의 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양만큼 생산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과일 생산은 줄어들 수 있죠. 자, 우리 사회가 전체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기왕에 똑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거라면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 더 많은 양이 생산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일 생산이 더 늘어나는. 맞나요? 근데 한 번이라도 저쪽에 갖다 놓는 순간 더 많이 생산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다른 곳에 갖다 놓는 순간 그거는 과소 생산이 돼요.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예외부 말은 그럴듯하고 좋아요.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익을 준다. 근데 이익을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해요, 안 해요?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가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요. 더 많이 생산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됐나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한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단독주택 지역에 담장 허물어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근데 그때 그거를 그 정부가 개입한 건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한 거죠. 만약에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옆집 사람하고 나하고 술 마시다가 야, 너 마당 있고 우리 마당이 있는데 담장을 허물면은 네 차 한 대 들어오고 내 차 한 대 들어오면은 각각 들어오면은 골목길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냐.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골목길에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보죠. 매일같이 싸우다가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골목길이 여유가 더 있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돈은 누구만 지불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 같이 지불하는 거죠. 공사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보안에 문제가 생기죠. 세콘 같은 거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안에 문제 생기니까. 자, 그러니까 이 비용을 자신들만 부담한단 말이에요. 근데 혜택은 누구도 봐요? 다른 사람들 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돈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혜택 보는지 어떻게 알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효과라고요. 편익을 주는데도 내가 받는 게 없어요.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고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집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소생산.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거죠. 보조 같은 거, 보조. 야, 100% 다 대줄게. 해라.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100% 다 넣어줘라 이런. 이 보조 같은 걸 해서 어떻게 하도록 해야 돼요? 더 많이 생산되도록, 적정량만큼 생산되도록. 요게 바로 뭐 요게 지금 요거 하는 게,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요게 개입. 아까 개입. 요 무슨 개입? 간접적으로 개입한 거라요. 간접적으로 개입. 됐나요? 요렇게 개입한다고요. 다음에 부의 외부는 뭔가 하면은, 자, 요거하고 반대 측면을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상대방한테 의도하지 않는 해를 끼쳐. 침해.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안 좋게 하면은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안 좋게 하면은.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공장 주변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가보신 적 없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시멘트 공장 주변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이. 1차적으로는 그 분진들 있죠. 그 분진들이 날려서 후두암, 폐암 이런 것들 있죠. 예,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시멘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연료가 있어요. 그 연료가 막 잡동사니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잡동사니 쓰레기예요. 그것도 막 해외에서 수입한 거. 어쩌면은 저기 일본에 방사능 오염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트에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 근방 어디인가도 몇 년 전에 방사능 수치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스팔트 거기 해서 다 뜯어내고 했잖아요, 아스팔트. 그게 제대로 검사를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쓰레기를 태운다고요. 시멘트 공장 생산할 때. 그러니까 시멘트가 방사능에 오염되고요. 이웃 주민들도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막 중금속, 카드뮴, 납 이런 거를 이런데 오염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폐암 걸리는 게 우리 때문에 그러냐? 담배 피워도 폐암 걸리고 뭐 이렇게 탄광에서 일해도 폐암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불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생산비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시멘트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은 생산량이
줄어든다. 지난주 했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 비용이 올라가면은 생산량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비용을 지불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어떻게? 과대 생산 또는 과다 생산 또는 과잉생이 다 해도 되고요. 과잉 해도 돼요. 과대 생산, 과다 생산, 과잉 생산.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죠. 됐나요? 다 가능해요. 과대 생산, 과다 생산, 과잉 생산.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때는 보조하고 이때는 규제 같은 거 해야죠. 부담금을 매기거나 세금을 매기거나 공예세. 자, 여기 이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거 안 썼지만 여기에 세금 부과하거나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도 이제 간접 개입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조를 하거나 규제 같은 거, 이게 일종의 규제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생산되지 못하게, 많이 생산되지 못하게 줄여야 되죠. 또는 그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거죠. 오염물질을 설치하는 시설을, 오염물질 방출하는 거를 방지하는 시설을 써요, 방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기업의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게 돼요, 자연히. 그리고 이런 부담금을 매기게 될 때는 그 부담금을 거두어서 이웃 주민들한테 의료비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이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을 해서. 됐습니까? 요게 개입이에요. 요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공공재요. 공공재는, 자, 이 공공재는 아까 등대를 제가 예를 들었죠. 이 등대가 대표적이에요. 등대라고 하는 물건도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 근데 과소 생산되는데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있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이 등대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등대 사업을 해서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한테 요금 받는다고 했죠. 요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저기 불빛 보는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 저기 가는 놈이. 그러니까 그 등대 불빛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등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요. 야, 등대 건설하면은 너 얼만큼 필요해? 만약 필요한 만큼 돈을 내라고 한다면, 필요한 그 강도만큼, 나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필요해. 이러면은 너 그러면 365만 원 내. 나는 열흘밖에 안 나가. 그럼 너 10만 원 내. 이렇게 하면은 다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1년에 하루밖에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 놓고는 일단 건설이 되면 어떻게 해? 건설이 되면 매일 나가도 이게 저놈이 그놈인지 다른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등대는 불빛을 보는 놈이 돈을 안 내고 이용하더라도 그 불빛을 못 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돈 낸 놈을 설령 저놈이 돈을 안 낸 놈이고 저놈이 돈을 낸 놈이야. 그럼 돈을 안 낸 놈을 위해서 돈을 안 낸 놈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불을 가려버리면 돈 낸 놈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질을 글자로, 네 글자로 줄여서 얘기해요. 그를 비배제성 그래. 비배제성 하고요. 비배제성 때문에요. 요놈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무임승차를 하려고 해요. 무임승차. 공짜로 그냥 이걸 뭐라 그러죠? 꼽사리 낀다 그러죠. 꼽사리 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건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러면은 누가 생산하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생산 안 하려고 하지.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저놈이 생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과소 생산돼요. 이것도 과소 생산. 됐나요? 그리고 얘는 어떤 성질도 있는가 하면 비경합성이라는 성질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단어 뜻만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이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경합이라는 단어 생각해보세요. 경합. 다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서는 다투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나오면 이 책이 한정판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정판. 한정판으로 나오면은 줄 서서 그 등수 내에 가야만 살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적 재화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적 재화는 내가 만약에 더 소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못 산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경합적이에요. 근데 등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10,000명이 등대 불빛을 보고 있어요. 한 명 더 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있나요? 등대 불빛은 지금 이미 1,000명이 보든 10,000명이 보든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툴 필요가 없죠. 아무리 늦게 가도 돼. 맞잖아요. 그래서 이 비경합성이라는 성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질이 가장 큰 성질이에요. 이 공공재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때문에? 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나타나고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량만큼 생산되게끔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시장 있죠. 불완전 시장. 자, 이 불완전 시장은 뭔가 하면은 자, 이걸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하면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현실의 시장은 거의 대부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상상의 시장이 있어요. 상상의, 우리가 현실의 시장이 아니라 그런 상상의 시장이 아닌 현실의 시장은 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불완전한 정도가 달라요. 불완전한 정도가 달라서 이 불완전의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면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 불완전 시장의 대표적인 게 독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이렇게 되는데 독점 과점이에요. 독점 과점. 이 독점이나 과점 얘네들은 가격을 장난할 수가 있어요. 가격 장난. 독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독점은 지 하나밖에 없죠. 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어떻게 해요? 막 마음대로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해요? 자기의 독점 이윤이 가장 높도록 정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높도록 정하는데 그 수준이 대체로는 가격이 높은 수준이에요. 너무 터무니없이 높여버리면 어떡해? 아예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이윤이 제일 높은 수준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보통은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생산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가격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같은 데 이렇게 다닐 때 이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인가요? 뭐 그런 그 글을 남겼잖아요. 거기에 뭐 그 변부자 그 남산 밑에 글을 읽던 선비가 변부자를 찾아가서 돈 만냥을 빌려서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제수용품을 다 매점 매석을 해서 떼돈을 버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제수용품을 사다가 매점이라 그래, 매점. 그러니까 사서 점유하는 거예요. 매점을 사서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매석,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낄 석자예요. 파는 걸 아끼는 거예요. 안 판다 뜻이에요. 매점, 매석이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사서 매집해 놓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썩어 자빠지는 거예요. 제수용품 음식 같은 것들은. 그런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변부자가. 반은 썩어져도 대신 가격은 10배로 받아요. 훨씬 남는 장사죠. 반은 썩어도 값을 10배로 받습니다. 그게 바로 독점이거든요. 독점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의 경우에는 양을 어떻게 해서 독점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적게 생산해서. 과소 생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점도 담합하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담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생산을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독점 과정을 규제를 해줘, 규제. 요것도 과소 생산. 자, 됐죠? 자, 전부 다 지금 과소 생산, 요것만 지금 과대 생산이고, 요거 과소 생산이고, 과소 생산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비대칭 정보예요. 자, 이 비대칭 정보는 또는 이제 불완전 정보 그래요. 자, 일단 비대칭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것을 비대칭이라 그래요. 상대방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비대칭이에요. 그럼 대칭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또는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대칭적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상대방은 특히 어떤 경우예요? 상대방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경우라거나, 또는 이제 내가 아는데 상대방 모르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들 때요. 자동차 회사가 저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일까요?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일까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요금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것도 이제 대충 나이가 몇 살, 뭐 이런 사무직, 이런 평균적으로 해서 매기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사무직은 아니죠. 예, 조금 더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을 있고,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금은 어떻게 매겨요? 평균적인 수준으로 매긴다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죠. 이 보험,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저도 지금 몇 년간 계속 무사고요. 계속 무사고 하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고 안 내는데 내 보험료 내는 걸로 딴 사람 그냥 보험금 뒤치다거리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입 안 하지. 처음에는 좀 걱정돼서 가입해도 나중에는 가입 안 할 겁니다. 그러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지금은 책임보험이나 이거 안 하면 벌금 매기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가입을 안 해요.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몇 번 보험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보험 참 좋네 하면서 계속 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보겠죠. 그럼 손해보면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를 올리면은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 중에 또 안전한 사람은 또 손해보겠죠. 평균적으로 또 요금 매기는 있으니까 그거보다 또 덜 이 사고 내는 사람은 요 보험료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안 되겠죠. 그러면은 더 올리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보험 시장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보험 상품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자, 상품이요. 상품이라는 단어는 재화도 있고 용역도 있다 그랬죠. 재화도 있고 용역도 있다. 첫째 주 말씀드렸죠. 둘째 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보험 상품, 이런 것이 생산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과소 생산입니다. 보험업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입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벌금 매기고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그 수산물, 이거 논란이 많았죠.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지진의 일로 이렇게 파괴됐을 때, 자, 우리나라에 오는 생선이, 아니 이게 바다는 경계도 없는데 돌아다니다 오는 놈이 이게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이 국민들이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안전, 정보가 불안전. 자, 불안전한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해류가 이렇게 도니까
해류가 이렇게 도니까 우리 쪽으로는 그게 안 온다. 예, 근해에서 잡은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그냥 이런 말만 하고요. 검사는 안 하는 거예요, 정작. 검사는 해도 일부분만 이렇게 뭐 하는 듯 뭐 이런 정도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국산이라고 해요, 국산. 근데 그 국산이 웃겨요. 우리나라 배가 저 멀리 가서 잡아오면은 국산이에요. 근데 중국 배가 우리나라 근처에 와가지고 불법 조업해서 만들어가서 저기서 오면은 중국산이에요. 그게 그렇다고요. 이 국산, 이 수입산 이게.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믿고 그거를 먹을 수 있냐 이런 거지. 단지 국산, 수입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지, 검사를. 근데 검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안 먹는 거죠. 그럼 자, 어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어민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요. 아니, 분명히 여기 근해인데, 예, 믿을만 해요. 근해에서 잡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누가 믿냐고. 모르는데 섞여 있을지, 그냥 그것만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해서 이거 안전한 것만 시장에 나온다는 걸 알게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어민들이요, 그때 막 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잡아봐봤자 안 팔리니까. 그럼 뭐예요? 그것도 과소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을. 물론 이런 측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보라는 측면에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국도변, 고속도로 변에 CCTV 있죠.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 체크는 누가 해요? 국가가 하죠, 정부가. 예,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면은 통신사에서 그걸 받아서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야, 어디 사고 나서 막히는갑다. 자동으로 알아서 이게 내비게이션 안내주죠. 예, 이거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그때 막 그 명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정체되고 막 했을 때, 그 정체된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그랬어요. 정체돼 있으면 그만큼 기름을 많이 먹을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거. 요즘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이게 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도요,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는 실거래가 신고하면은 그 정보가 등기부에 나오죠. 그것도 뭐예요? 이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다 이 정보라는 측면에서.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됐죠? 자,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 이제 시장 실패. 지금 다시 와서 지금 첫 번째 정부의 개입,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 이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수단 했고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 그 중에서 이게 이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입하는데, 지금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배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측면에서 시장 실패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외공불비 이렇게 됐나요? 외공불비,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됐죠? 외공불비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은 완벽하게 효율성이 달성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했죠, 지금? 다 개입한 거 이렇게 보조하고, 이게 정부가 개입해요, 이게.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자, 이런다고 해서 효율성이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있어요.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정부도 정보가 충분치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건 또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실패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정부의 개입은. 근데 이제 토지 정책은 간단해요. 토지 정책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토지 정책은 이제 지역 지구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토지은행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지은행은 아까 토지 비축이라 그랬죠. 그 뜻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일단 토지은행이 토지 비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주택 정책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 지역 지구제는 지역지구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역지구제는 왜 하느냐, 목적,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렇게. 지역지구제의 목적, 효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요. 자,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52쪽에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괄호 1번에 52쪽 괄호 1번에 있는 거는 그 괄호 1번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죠. 바로 밑에 있는 거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목적이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목적이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이런 말이 있죠. 됐나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을 적어 놓으면 돼요. 거기다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의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반가로 1번, 2번은 중요도가 낮다고요. 이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넘어가시고 대책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내용이 좀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해요. 공부하기가. 복잡한데 중요도는 낮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로 그래요. 어렵거나 복잡하면은 오히려 중요도는 낮습니다. 지역지구제가 이제 목적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그랬죠. 자, 아까 저기 부의 외부 효과 공부했죠. 부의 외부 이거. 아까 뭐를 예를 들었죠? 시멘트 공장을 예를 들었죠. 부의 외부 하면은 이제 시멘트 공장을 예를 들었는데 지역지구제도 함께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지역지구제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제는 이거잖아요.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역, 저기는 공업지역, 농업지역 이렇게 이 지역을 나누는 거잖아요. 만약에요, 지역을 나누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나누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저희 집 바로 한 50m 앞에 엿 공장이 있었거든요. 엿 공장. 근데 그 엿 공장에서 다시 한 150m 정도 앞으로 가면은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 연탄 공장 왼쪽으로 한 100m 지점에 성냥 공장이 있었어요. 성냥 공장에 1년에 불 나는 게 연중 행사예요. 그 옆에 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탄 공장 옆에 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이 탄가루 날리고요. 그 연탄 공장 주변은 늘 시커먼 게 이렇게 그랬어요.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는 돼지우리까지 있었어요. 우리 이웃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냄새 기가 막힙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돼지우리 이런데. 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바로 집 앞 마당에 한쪽에 돼지우리가 있었다고요. 자, 이러면은 보세요. 뒤죽박죽이죠.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구역을 나누어서 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것을 막자고요. 됐냐고요? 됐죠? 그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뭐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은, 지역지구제 목적은 부의 외부 제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던 지역에는 이렇게 되고요. 새로 도시지역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 도시지역을 만들 때는 처음서부터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방지하는 거죠. 또는 축소시킬 수도 있겠죠. 축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문제점이죠. 문제점. 자,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고요.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자,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효율성 측면이요. 지금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토지를 어떻게 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율성하고 아까 형평성을 말씀을 드렸죠. 효율성과 형평성은 무슨 개념?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형평성이 닫혀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거는 이제 주상공록 하는 건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 도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렇게 해놓고 또 무슨 구역이 있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여기 구역은 안 썼지만 구역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존구역인가요? 수산자원보존구역, 개도시수인가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개도시 시가 조정구역, 시수 수산자원보호구역 맞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은, 자,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어떤 지역은 또 시가 조정 구역이고 어떤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그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분명히 좋은 취지로 했잖아요. 좋은 취지로 여기는 개발하지 못하게 녹지 공간으로 도시민들이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왜 지정하는가 하면 그 지정 목적이 뭔가 하면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에 첫째, 둘째,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요. 난개발 방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녹지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안전보장상 3개. 자, 지금 다 뭐예요? 공익이죠, 공익.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보상 규정 없습니다. 자연공원 구역 이런 거에도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문제점이 뭐예요?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요. 이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고 저 지역은 개발이 허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이거 TDR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TDR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잖아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죠. 그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못 지어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지어요. 이렇게. 이게 지어요. 여기는 못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은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기다 짓지는 못합니다. 권리를 드립니다. 그 권리가 뭐예요? 개발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당신네들 더 지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권리를 사오세요.
그래야만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권리를 사오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상받는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 개발권을 뭐 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지는 괜찮죠? 취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경직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경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경직.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뭐죠? 딱딱하고 굳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는 신축에 대해서 대응하는 개념이죠. 신축. 신축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적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신축이죠. 이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지구제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도시지역, 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누고요.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다시 주상공록하고요. 또 주거지역을 전일준 나누어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혹시 그거 다 외우셨나요? 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 도관농자는 앞글자 땄어요? 그 다음에 주상공록 앞글자 땄습니까? 그 다음에 도관, 관리지역을 보생계 앞글자 땄나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앞글자 따서 하셨나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보생계 하고 말아야지. 근데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예, 저도 공법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 자꾸 하니까. 예? 아니 저는 공법을 강의하지는 않잖아요. 공법을 강의하지는 않지만 자꾸 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 좀 필요하니까 이거 설명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 뿐이고요. 어쨌든 도관농자, 또 도시지역을 주상공록, 또 주거지역을 전일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중일유근 그래요.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중일유근. 자, 그런데 자, 서울에 전용 주거지역이 있겠죠. 대구에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겠죠. 서울에도 한 군데만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 여러 군데 전용 주거지역이 있겠죠. 이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곳이 모두 처한 상황이 똑같을까요? 그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놨어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몇,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몇, 용적률 몇, 다 이렇게 정해놨죠. 그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해놨어요? 다 그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지정을 해놨다고. 획일적으로 지정을 해놨다고, 획일적. 그게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지역지구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들으셨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그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계획이죠. 그게 도시관리계획 아니던가요? 어제 했다면서요? 아니 어제 했으니까 그럼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자,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데 그 도시관리계획에서 하는 게 용도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5가지 있잖아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역지구제의 지정 및 변경도 나오잖아요. 이걸 뭐로 한다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고. 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거는 제가 쓸 필요 없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공법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얘를 한다고, 지역지구제를. 근데 그 도시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5년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못 바꾼다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회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 5년 뒤에 싹 바뀌고, 가만히 있다가 5년 뒤에 싹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는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2년쯤 지났을 때 벌써 모양이 어그러졌어. 그러면 얼른 그 어그러진 데 따라 다시 좀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5년 지나야 한다고. 그는 경직성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상황에 맞게끔 좀 적용하자. 좀 이렇게 신축적으로 하자. 해서 나온 것이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옛날에는 없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해서 보다 신축적으로 용적률 같은 것, 건폐율 같은 것들을 좀 더 신축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원래는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규제를 했는데 이걸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거잖아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 지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다르게 하자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됐나요? 예,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런 구체적인 거는 공법에서 하시면 돼요. 공법에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 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돼요. 됐나요? 자, 요 지역지구제는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그다음에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됐죠? 좀 쉬겠습니다.